안녕하십니까. 척추관림증 발표를 맡게 된 임지연입니다. 목차는 개요, 병인, 임상 증상, 진단 및 치료,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배아기 동안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완전하지 않은 신경관 형성의 선천기형입니다. 신경관은 일반적으로 재택기간 3, 4주에 닫히지 못하면 기형을 유발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신경관 결손은 태아의 중추신경계 손상 중 가장 흔하며 심장 결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선천성 변형입니다. 결손은 거의 대부분 척추의 뒤쪽에 위치하고 하위 요부와 청골부에서 가장 흔하며 등뼈나 목뼈에 비해 허리뼈와 엉치뼈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척수에 동반된 기형의 종류와 위치, 범위에 따라 신경학적인 손상의 정도가 상이하며 동반되는 수막과 척수 이상에 따라 수막류, 척수수막류와 같은 낭종성 돌출이 있는 낭상 이분 척추와 그렇지 않은 담대 이분 척추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척추 관림증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담대성 이분 척추는 척수나 수막의 탈출 없이 척추의 추골국 융합의 결손만 있으며 발생 빈도 5에서 10%의 매우 흔한 기형입니다. 대부분이 임상 증상이 없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주로 L5S1에서 빈발합니다. 결손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많은 털이 있고 오목한 주름, 검은 반점을 보이며 포도주양 모반이나 부드러운 피하 지방종이 있습니다. 주로 영아기 이후에 보행을 시작하면서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낭상 이분 척추입니다. 순항망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낭으로 무엇이 탈출하였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낭상 이분 척추는 수막류와 척수 수막류로 구분하는데 먼저 수막류는 후추 골궁에 결손된 부위로 수막이 탈출하여 등에 낭이 있는 형태로 정상적인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수는 척추관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척수는 척추 안에 존재하여 신경 손상은 없으며 낭에는 뇌척수액을 포함하고 있어 빛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덮여있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내수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척수수막류입니다. 척수수막류는 수막류와 달리 수막과 함께 신경조직이 탈출하여 결손 부위의 척수와 신경근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융합부전 중 가장 심각한 형태의 기형이며 발생 빈도는 생존 출생아 1000명당 1명입니다. 발생 원인은 다인자성 유전이고 임신 중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막류와 달리 순항망에 빛을 비추면 신경 조직으로 인해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높은 부위에 발생할수록 증상이 심한 양상을 보이며 하지 관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S2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방광과 항문 조임근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요실금과 배변 조절 장애를 동반합니다. 이 사진이 낭상 입은 척추의 수막류와 척수 수막류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로 척수 관림증입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이며 덮는 막이 없어 신경과 조직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판 모양의 덩어리같이 평평한 형태이며 보행, 감각 상실, 엉덩이, 무릎 및 발의 기형, 근 긴장도의 상실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원인입니다. 척추 관림증의 발생 원인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몇 개의 유전 인자 간의 상호작용, 시기, 고체온 혹은 고혈당 같은 비정상적인 생리적 환경, 기형 유발 물질의 노출, 가족력, 인종, 태아 성별, 양순의 영양 상태 등에 의한 복합적인 다인자성으로 추정됩니다. 임신 중 비타민 B12 결핍과 엽산 결핍은 중요한 인자이며 유전적 인자와 임신 중 특정 약물 사용은 신경관 결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의 약화와 마비가 나타나며 다리 운동 기능 손상, 이완성 마비, 감각 소실, 반사부재, 엉덩관절 굽힘, 무릎관절 편,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이 구축됩니다. 두 번째로 정형외과적 비정상이 나타나며 중력 중심선 앞쪽의 머리 위치, 둥근 어깨, 척추 비정상 정렬, 골반의 앞쪽 경사, 엉덩관절 또는 덩강뼈의 돌림 기형, 엉덩관절과 무릎 굽힘,
발에 엎침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뼈 엉성증이 나타나며 저긴장과 이완성 근육으로 이동 능력이 제한되고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또 다른 임상 증상으로는 집행기능 손상, 문제해결, 추상화 시각 손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인지 및 언어장애, 학습장애, 고무 알레르기, 욕창과 피부 자극이 나타납니다. 또한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물레증, 거칠의 비정상, 비정상적 눈 움직임, 뇌들보의 비정상적 발달, 방광과 장 조절 문제 등의 신경학적 질환을 동반합니다. 다음은 동반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물레증은 뇌 척수액이 과다하게 뇌 속에 존재하여 뇌 속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뇌 척수액의 과다 생성이나 뇌 척수액이 순환하는 통로의 폐쇄가 원인이며 뇌실의 과도한 확장 때문에 뇌의 실질 압박을 받아 뇌 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은 대부분 출생 때나 유아기 때 뇌의 형성 부전이 나타나는 희귀병입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며 발생 빈도는 전체 인구의 0.6에서 0.9%입니다. 손해의 일부분이 두뇌의 기저부를 통해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뇌와 척수가 만나는 곳에 이상이 생기며 뇌실에서 뇌 척수액이 뇌로 가는 흐름이 방해되며 결국 척수액이 척수와 뇌에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됩니다. 뇌의 일부와 제4 뇌실이 머리뼈의 가장 아랫부분 구멍을 통해 밑으로 빠지며 병변합니다. 다음은 검사 및 진단입니다. 척추 갈림증의 산전 검사 및 진단에는 모체 혈청 및 양수의 알파테아 단백 검사와 양순의 아세틸콜린 에스터 레이스 측정, 초음파 검사 등이 있으며 척추 갈림증의 출생 후 검사 및 진단에는 X선과 CT 촬영 등이 있습니다. 척추 이분증의 99% 이상에서 태아 내의 정밀 초음파상 작은 양 두절골 지름, 내실 확장, 전두 함몰, 손의 구조 이상 혹은 소실, 대뇌 수조 소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치료입니다. 일반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처치가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간질 조절을 위하여 페노바비탈,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등을 사용하며 뇌 척수액 조절을 위해 퓨로세마이드, 아세타조라마이드를 사용합니다. 수술적 처치는 생후 6개월 이전에 불가역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생기기 전에 실시하며 수막 척수 탈출증 수술로 추가적인 신경 손상 예방, 외부에 노출된 신경계의 감염을 예방하며 지방 수막 척수 탈출증 수술로 지방종을 제거하여 신경 압박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입니다. 운동치료는 척추 결손 부위에 따른 신경장애로 근력 약화와 변형이 나타나므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근력 운동, 심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완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실시하며 관절 경축 예방, 기형 교정, 운동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ROMC, 탈구주의,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에 제한하여 실시하며 교정기, 부목, 지팡이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L2 이상 병변 시 특수 보행 장비나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척추 갈림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척추 갈림증을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척추 갈림증 환자는 운동마비와 감각장애, 하지의 2차적 변형, 욕창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척추 갈림증이 있는 아동의 신체와 그 특성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척추 갈림증 아동이 자신의 신체, 특히 마비된 부분과 관련되거나 상동인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참가자는 척추 갈림증이 있는 36명의 어린이와 14명의 5에서 11세 어린이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자화상을 그리고 신체 부위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답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신체 부위의 수와 질문에 대한 정답률을 정량화하여 척추 갈림증 아동과 대조군 아동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척추 갈림증이 있는 어린이는 대조군보다 손, 다리, 발을 적게 그렸습니다. 언어 테스트에서 척추 이분증이 있는 어린이는 상지, 손, 몸통 및 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조군 어린이보다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척추 갈림증이 있는 사람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논문입니다.
비만은 척추 갈림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반성 질환입니다. 과도한 체중을 싣는 것은 척추 갈림증과 관련된 선천적인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며 가족 구성원과 간병인에게 더 많은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 원고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의 맥락 안에서 척추 갈림증이 있는 사람들의 비만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서술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만과 척추 갈림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로는 개별적 요인, 가족 요인, 커뮤니티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비만의 복잡한 병인 및 척추 갈림증이 있는 개인에서 비만의 유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처한 모집단에 대한 다원적 접근법으로 조기에 예방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가 증대될 것이 보증됩니다. 다음은 척추 갈림증과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